1300개 장기요양기관이 선택한 기관, 신뢰할 수 있는 기관, 창업 경영 지원 1등 기업 국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국회 천천박사입니다. 오늘은 6월 28일 보도자료 가져와 봤습니다. 2024년 제2차 장기요양위원회 개최 소식인데요. 요약분 먼저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장기요양위원회를 개최했고 2025년 수가 재정 운영 방향, 그다음에 요양보호사 인력 배치 기준 강화, 그리고 외국 인력 활용 확대 방안, 그다음에 2024년 하반기 시범사업 추진 계획, 복지연구 제도 개선 방안, 그리고 복지연구 품목별 제품 목록별 급여비용 변경안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보건복지부는 2025년 수가 및 재정 운영 방향을 논의를 통해서 장기요양 재정 현황 및 환경을 점검하고 향후 재정 운영의 방향과 일정을 논의하였는데 9월 이후에 2025년 수가 보험료율을 결정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양질의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요양보호사 1인이 돌보는 수급자 수를 25년부터 현재 2.3명에서 2.1명으로 축소하는 인력 배치 기준 강화 시행 계획과 요양보호사 구인난 훼손 등을 위한 외국 인력 활용 확대 방안을 논의하였다. 더불어 올해 하반기부터 실시하는 유닛케어 시범사업, 그리고 재가 노인주택 안전환경 조성 2차 시범사업의 추진 일정을 위원회에 보고하였다. 이 외에 다양한 품목 등재 기반 조성, 적극적인 복지용구 안내 및 상담, 복지용구 및 서비스 관리 강화 등을 중점 추진 과제로 하는 복지용구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고시 개정, 그리고 그 외에 복지용 급여평가, 심의평가를 바탕으로 복지용구 신규 제품, 급여 및 급여 제외 제품, 급여비용 조정 등을 심의 의결하였다. 이에 따라서 다양한 안건을 논의했고 장기요양 제도가 보다 더 지속 가능하고 내실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상세본을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앞에서 이미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었으니까 그 중에서 상세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심의된 내용들을 보면은 노인장려형 수가 보험료율에 대한 심의 의결, 원래 매년 한 9월쯤 나오잖아요. 그 전에 미리 이제 논의를 먼저 한 거죠. 여기 보면은 장기요양 수입이 15조 721억 원, 지출이 13조 6,966억 원이라고 2023년도에 밝히고 있어요. 그래서 2025년 수가 및 장기요양료율은 이번 수가 제정 이거에 따라서 논의를 거쳐서 9월 이후에 결정을 할 거고, 수가 운영 원칙은 수급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종사자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정 수가를 산정하여 결정하겠다고 했습니다. 예, 제발 적정 수가가 잘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재정 운영 원칙 같은 경우에는 가입자 보험료, 그 다음에 국민 세금, 그 다음에 수급자 본인 부담금으로 재원을 충당하죠. 그리고 요양 필요도에 따른 적정 서비스를 제공해서 재정 주의 건전성과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서 되게 중요하게 보셔야 될 부분이 요양보호사 인력 배치 기준 강화, 그리고 외국 인력 활용 확대 방안인데요. 예전에 저희가 그 노무사님과 함께 이야기한 거에서 외국 인력에 대한 요양보호사 내용을 다룬 적이 있어요. 근데 그 내용들을 좀 본격화하려고 하는 지금 분위기가 보입니다. 내용을 한번 볼게요. 보건복지부는 요양보호사 1인이 돌보는 수급자 수를 2025년 현재 20.3명에서 2.1명까지 축소하도록 하는 요양보호사 인력 배치 기준 강화 계획을 논의하였다. 원래부터 이렇게 하겠다고 미리 몇 년 됐죠? 예, 이야기를 했었죠. 근데 어쨌든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본격화하고 있는 중인데, 요양보호사 인력 배치 기준을 강화를 하면 문제가 뭐예요?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 많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물론 이건 맞습니다. 요양보호사의 과중한 업무 부담, 그리고 완화를 해야 되는 게 맞아요. 예, 엄청 그 일이 많다 보니까 그로 인해서 업무 피로감이라든지 그 외 문제들이 많이 생기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요양보호사의 과중한 업무 부담 당연히 완화해야 되는 거 맞죠. 그리고 지속 가능한 돌봄 체계가 있으려면 당연히 인력이 많아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같이 지금 얽매여 있는 거예요. 인원수가 그만큼 많아지는 만큼 요양보호사가 많이 필요하죠. 자, 21년 제5차 장기요양위원회 21년도 9월 13일에서 이에 대해 점진적 개선안을 의결한 바이 있죠. 예, 저희 영상에서 한번 다뤘었죠, 이때쯤에. 예, 그래서 그에 따라서 이미 이게 정해져 있는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그에 따라서 3차 장기요양 기본 계획에서도 이 부분을 이야기를 했었어요. 근데 이제 본격적으로 이렇게 25년도에는 2.1대 1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이제 법적으로 상향 조정하여 시행을 하는 게 맞는데, 기관의 인력 수급 문제를 고려를 해서 기존 원래부터 하셨던 시설들은 2.3대 1 현재 인력 배치를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걸 2026년 12월 31일까지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1로 변경이 되지만 2.1로 바꾸지 않아도
허용하는 유예 기간을 두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아직 수가가 9월달에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예상 확실하게 맞다고 할 수는 없지만 제가 예상한 바로는 이렇게 유예 기간을 주지만 원래 수가를 2.1대 1로 수가를 계산을 하고 예전에 여러분들 겪어보셨죠? 2.5대 1에서 2.3으로 바꿀 때 2.1명당 1명으로 수가를 계산한 다음에 2.3대 1에 대해서 수가를 차등하지 않을까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나오면 그 확실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으니까 그때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요. 한편 보건복지부는 인력 배치 기준 강화 계획과 함께 외국 인력 활용 확대 방안을 마련해서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양보호사를 외국 인력을 쓰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나왔고요. 외국 인력 확대 방안은 요양보호사 고령화,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노노케어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을 좀 해결을 하겠다. 그리고 인력 배치 기준 강화 등으로 요양보호사 구인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요양보호사 양성지침 개정을 해서 요양보호사 교육 대상 외국인을 체류 자격을 확대하고 요양보호사 교육을 하겠다라고 하는 외국인들을 확대하고 법무부하고 협조를 통해서 외국인 유학생 그리고 졸업생들이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 후에 취업한 다음에 여기서 활동할 수 있게끔 변경을 허용할 예정이다. 사실 예전에 이제 저희 영상들을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걸 예상을 했었죠. 근데 이렇게 바뀔 것 같네요. 실제로 이게 바뀌게 되면 젊고 실제 유학을 하고 있는 친구들이 들어와서 이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 그 다음에 이 부분을 변경을 허용할 예정이다. 이 부분이 어떤 분들은 독이 된다, 득이 된다 아마 이야기를 하실 테지만 지역 중에서 뭐 광역시 지역 이상급 되는 곳들은 요양보호사 선생님들 그래도 어떻게든 뽑히는 경우가 있는데 요즘에도 쉽지도 않아요. 생각보다 쉽게 뽑히진 않지만 어쨌든 뽑을 수는 있지만 군 단위 이렇게 내려가다 보면은 요양보호사 선생님들 굉장히 부족하고 굉장히 연세가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해결할 수 있는 어떤 그 해법이 되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기본적인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뭐 외울 필요는 없죠. 어쨌든 그 외국인 유학생들이 요양보호사 자격증 따면 그에 따라서 해주겠다 뭐 이런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 특정활동 체류 관리 지침은 2024년 7월 중에 개정을 할 거고 개정을 하겠다는 거죠. 거의 확실히 돼야지 되겠지만 한다는 거고요. 복지부는 외국 인력 도입 활성화를 위한 추가 연구도 진행할 예정이다. 이거는 정해진 일이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2024년 하반기 시범사업 추진 계획 나왔는데요. 유니트케어 시범사업과 재가주택 안전환경 조성 2차 시범사업 추진 계획을 논의하였는데 유니트케어 같은 경우에는 제가 공단 사이트 확인해 보니까 이 지금 시범사업에 대한 그 기관들이 결정이 났고요. 거의 초기 기준이에요. 예전에 한번 다룬 적이 있죠. 제가 노인 주택 안전환경 2차 시범사업 추진 계획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제가 따로 한번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추진 계획을 하고 지금 업체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노인 주택 같은 경우에는 유니트 케어는 보셨죠? 집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이 가능하도록 소규모 인원을 하나의 유니트로 해가지고 시설 모델을 짠 거고요. 그리고 3, 4인실 위주보단 1, 2인실 위주로 구성된 시설로 전환해서 입소자 사생활 보호를 하겠다. 이거 잘 모르시는 분들은 다른 이전 영상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노인주택 안전환경 2차 시범 사업 같은 경우에는 요런 겁니다. 이게 뭐냐면 어르신들이 집에서 그냥 평소에 이제 몸이 안 아플 때는 괜찮았는데 이제 요즘에는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 굉장히 많고 어르신들이 계실 때 옆에 뭐 붙잡을 게 없고 일반인들이 살 때랑 굉장히 몸이 안 좋아지셨잖아요. 그래서 그에 따라서 그 어르신들 몸에 맞춰서 생활 환경을 변경시켜 드리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낙상이나 미끄럼 등 안전사고로 인해서 시설 병원에 입원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넘어지면은 입원뿐만 아니라 엄청 크게 다치시죠. 이렇기 때문에 수급자 1인당 생애 100만 원 한도 내 100만 원 한도 내에서 문턱을 제거해드리고 그다음 미끄럼 방지 타일하고 안전 관련 품목 등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설치했을 때 여기에서 지금 나오진 않는데 굉장히 만족도 나오네요. 만족도가 굉장히 좋았어요. 84만 7천 원 정도. 원래 신청자 451명 중에 407명이 선정해서 226명이 시공 완료를 해보니까 굉장히 좋았다. 굉장히 좋았고 문 교체, 조명, 가스 차단기 등으로 이렇게 이제 하는 일들이 조정이 돼서 그 선택을 하셨다. 그래서 굉장히 도움이 됐었다. 그래서 이번에 이거를 확대를 해서 하겠다. 여기 안 나오나요? 여기 보시면 5,000명 가까이, 5,000명 가까이, 굉장히 많은 분들한테 원래는 한 400명,
200명 정도 시공했는데 실제 이제는 대상자를 5,000명 정도 늘려가지고 전국 226개 지역에서 진행을 한다. 예, 이건 시범 사업에서 이제 일반 사업으로 넘어가면 좋겠죠. 예,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로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예, 복지연구 제도 개선 방안이 나왔는데 보건복지부는 장기형 수급자 재가 생활 자립 지원을 통해서 복지연구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추진할 예정인데 전문가 간담회 국외 사례조사 등을 바탕으로 제도의 현황 문제점을 분석하고 수급자가 다양한 복지연구를 충분히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하였대요. 그래서 이렇게 해보니까 복지연구 같은 경우에는 1인당 원래 160만 원 한도에서 복지연구 구입하고 대여비용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죠. 예, 그런 사업인데 실제 사용한 걸 보면은 61만 원만 사용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사용 이용을 보면 필요한 물품이 없어서 잘 몰라서 이렇게밖에 사용을 못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놨어요. 다양하지 못한 품목으로 이게 등록이 되게 어렵거든요. 복지연구 등록이 되게 어렵기 때문에 다양하지 못한 품목이 그런 이유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그리고 수급자 욕구 반영에 한계가 있고 그다음에 이용 안내 상담 부족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여기 급여 서비스 관리 부족이라고 말하는 거는 복지연구 사업장한테 이걸 떠넘기는 거잖아요. 예, 그렇지는 않아요. 이거는 수급자가 원하는 물품들이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안 되는 물품들은 또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물론 뭐 급여 서비스 관리 부족이라고 하는 부분은 일부 기관들 뭐 그럴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어쨌든 개선 방안을 다양한 품목 등재를 해서 수급자가 원하는 그런 물품들을 활용하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 위주로 계속 등록을 해서 등재 체계를 개선하겠다. 그래서 복지연구 하시는 사장님들 굉장히 이게 등록하실 부분들이 예전보다는 좀 더 수월해질 수도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뛰어들고 있어요. 단순한 품목 중심으로 해서 품목 확대 기반을 조성을 하겠다. 어찌됐든 그래서 이런 선 품목 제품 신사를 해서 품목 제품을 동시에 심사해서 등재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고 제품 등재에 소요되는 기간을 1년 이상 단축할 계획이다. 이게 얼마나 오래 걸리면 1년 이상 단축할 계획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부분은 이 복지연구 등재 절차 단축하고 복지연구의 종류를 늘려서 그렇게 하려고 한다라고 하고 국민건강보험 발굴을 통해서 품목 직권 등재를 추진한다. 필요한 물품들이 있으면 직권 등재를 하겠다. 그래서 수요자 선호도 조사 이런 것들이 있어서 최대한 들어갈 수 있게끔 하고요. 그동안에는 공급업체가 품목 신청할 때만 등재 가능했고 이용자보다는 공급업체의 의견이 반영되는 한계가 있어서 욕구보다는 실제 판매 욕구에 대한 부분으로 맞춰져 있던 것을 바꿔보겠다.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자, 예비급여 시범사업도 보시면은 안전 적합성은 인정되나 공적급여로 효과적 검증이 필요한 사회적 요구다 높은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급여를 제공한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복중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더라도 괜찮은 효과성 검증이 필요한 것들은 급여를 한번 예비적으로 사업을 동의해보고 그에 따라 검증을 하고서 그 본급여 전환을 결정하는 제도를 이야기를 했고요. 2023년 7월부터 진행한 구강세척기 그 다음에 기저귀 센서 이런 품목을 대상으로 운영을 이미 해왔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품목에 대해서는 급여 적정성에 대해서 그 이외의 다른 사업들을 계속 추진을 해서 실질 급여로 포함시키겠다 뭐 이런 얘기인데요. 이거는 뭐 필요한 분들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복지연구를 등록을 하시는 복지연구 사장님들 규모가 좀 있어야겠죠. 그리고 이제 외부에서 보고 오시고 나서 이런 부분들 좋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으면 예전보다는 조금 더 수월하게 등록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복지연구가 이런 그 서비스 제공에 대한 부분들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수급자 상자에 맞는 복지연구 이용 방법 안내 이런 것들을 본인들이 그 공단에서도 정리를 좀 해서 하기로 했고 복지연구 사업소의 역량 강화를 추진한다. 요즘에 복지연구에 대한 내용 저희가 그 문의가 굉장히 많이 오고 있는데요. 단기적으로 복지연구 종사자 대상 교육 강화를 통해서 소급자 상담, 적정 제품 제공 관리 역량 도모, 중장기적으로 소급자 심층 상담, 전시 체험 등을 수행하는 거점 복지연구 사업 시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인데요. 이게 그 공단의 지원이 없으면 사실 쉽지 않은 사업이에요. 이게 거점 복지연구 사업이라는 하는 게 하셨다가도 망했다고 해야 되나요? 잘 안 된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원이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판단합니다. 개선 방안 사항을 보시면 복지연구 서비스 관리 강화에서 안전한 복지연구 위해서 고령 친화센터 자체 품질 검증 체계를 마련을 하고 그리고 불편사항 신고하고 모니터링 이런 부분들을 할 생각이다. 앞으로 계속 복지연구도 신경 쓰겠다. 저는 계속 신경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복지연구 품목별 제품 그리고 급여 비용 변경안을 심의했는데 그건 이제 일반 우리 분들은 굳이 여기까지는 알 필요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필요하시면 댓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이 지금 이번 회의에서 장경위원회에서는 수가에 대한 부분들 미리 한번 이야기를 잠깐 하고 가장 크게 지금 생각이 드는 게 요양보호사에 대한 인원수 변경에 따른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들어온 부분, 그 다음에 유닛 케어뿐만 아니라 어르신 집에서도 안전한 환경을 조성한다라고 하는 이 5개년 계획에 들어있는 내용, 그 다음 복지용구 제도 개선, 원래 이것도 5개년 계획에 들어있죠. 그래서 이에 따라서 등지 체계를 조금 더 단축시키고 이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더 확대시키는 방안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여기서 더 궁금하신 게 있다면 댓글 달아주시면 추가적으로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국회의원 천천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